목, 허리 건강도 멀리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멀리 바라보고 사셔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시면은 병원에 안 오셔도 허리 건강 잘 지키실 수 있으니까 요거 주무시지 마시고 그냥 진료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진료받는다고.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살아야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척추 건강을 망치는 행동. 망치는 것만 안 해도 잘 사실 수 있어요. 망치는 것만 안 해도. 진료실에 오시면은 어떤 운동 해야 돼요? 이렇게 추천을 해주세요. 어떤 거 해야지 좋아요? 좋은 거 말고 안 좋은 것만 피하셔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피하셔야 되는 것들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망치는 거 알려드렸으면 좀 보호할 수 있는 자세들 말씀드릴 건데, 목이랑 허리 딱 두 가지씩만 말씀드릴 거예요. 왜 세네 가지 알려주지 왜 두 가지밖에 안 알려줘요? 알려드려도 나갈 때 되면 다 까먹고 몰라요. 그래서 딱 두 개씩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마음속에 간직해서 가시면 되겠고, 이제 그 다음은 디스크랑 협착이에요. 병원에 가면 이놈 의사는 협착이라고, 이놈 의사는 디스크라고 하고, 나도 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들어오면 당신은 디스크인 것 같은데요, 당신은 협착인 것 같아요. 나도 의사를 할 수 있을 것 정도로 이렇게 디스크 아니면 협착이래.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가 왜 맨날 어디 병원 가면 디스크라고 하는지, 왜 협착이라고 하는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치료, 또 치료를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제 질문이 쏟아집니다. 약 먹는 것도 치료예요? 아니면 신경주사를 맞자고 하는데 신경주사 맞으면 뼈 삭는 거 아니에요? 스테로이드가 얼마나 들어가요? 시술과 수술의 차이는 뭐예요? 왜 수술만 하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또 나와요. 이제 그래서 그러한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안성은 양반의 도시였잖아요, 예전부터. 그래서 제 진료실에 오시면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항상 양반이 되실 것처럼 행동하면은 길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어깨를 쫙 펴고 멀리 보면서 가는 양반 같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사람을 옆에서 본 모습인데, 얼굴이 있고 뒤통수가 있고 목, 등, 허리가 있어요. 우리 몸은 세 개의 활시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은 앞으로 굽어 있고, 등은 뒤로 굽어 있고, 허리는 또 앞으로 굽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굽어 있다고 해서 전만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 목과 허리의 전만을 지켜주는 자세를 취하면은 병원에 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런 양반과 같은 자세를 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 반대되는 자세를 취하면은 목이 앞으로 꺾이는 거북목 자세, 허리가 앞으로 꺾이는 꼬부랑 할머니 자세, 이런 것들이 되면서 척추 건강을 망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디스크라는 병이 왜 생길까? 라는 질문이, 우리는 왜 그렇게 나이 들면서 그 허리, 목, 등 이런 거가 아프고 고달플까? 라는 걸 보면은, 우리가 개나 고양이, 호랑이 이런 애들도 우리랑 척추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동물들은 디스크라는 병에 안 걸려요. 엎드려 다녀서 뼈와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해주는 디스크가 다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은 똑같은 척추 모양을 갖고 있어도 디스크라는 병에 안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서서 다니고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계단 오르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디스크에 계속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다니면서 필연적으로 디스크라는 병을 안고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술을 이제 30년간 먹다가 간암에 딱 걸렸어. 이제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를 보면은 1번 운동을 열심히 한다, 2번 약을 열심히 먹는다, 3번 명의를 찾아 나선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인상적인 건 4번 이제 임종을 준비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술 먹다가 죽겠다는 뜻이죠. 그냥 죽는 날까지 그래 아 나 오늘 술 먹으면 행복해 그냥 먹다가 그냥 가겠다는 뜻인데 5번 이제 술을 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제일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면은 뼈 마디하고 뼈 마디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완충작용을 해주는 판이 있어요. 그 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반들의 그런 자세를 취하면은 충격이 최소화가 돼요. 충격이 최소화가 되는데 허리를 굽히는 동작,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는 동작 이런 것들을 하면은 디스크가 짓눌려집니다. 쥐어짜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허리에 담이 왜 걸려요? 아니면 운전하면은 왜 허리가 아프고 엉치가 땡기고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장시간 앉아있고 장시간 운전하는 작업, 그 다음에 허리를 숙이고 일하는 것들이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되면서 계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해지면서 담이 오고 디스크가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다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피하시는 게 좋고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바닥 생활을 피하셔야 돼요. 바닥 생활. 바닥에서 밥 먹고 바닥에서 텔레비전 보고 다리 쭉 뻗고 앉아있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피해야 디스크 건강을 지키실 수 있고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는 나는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 등산을 열심히 하고 있다. 등산 물론 좋은데 허리가 이미 안 좋아지신 분들 그런 분들 높낮이가 변하는 건 오히려 충격을 더 가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산이나 계단 오르내리기 내가 한 10층에 사는데 아 나는 오늘도 집을 뛰어 올라갔어. 아 왜냐면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 그거 하니까 개운하더라고. 물론 개운하고 땀 흘려서 좋은데 그러한 것들은 이미 병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요. 평지 위주로 운동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윗몸 일으키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체력장 하면은 그거 막 40개 넘어야 되고 50개 넘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인식 자체에 그런 것들이 건강을 지키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내가 허리 건강을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 복근을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 막 죽어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허리를 굉장히 망가뜨리는 자세고요. 앉아가지고 허리를 앞으로 쭉 숙이는 스트레칭 자세 그 다음에 자전거도 장시간 타게 되면은 허리를 숙이고 타야 돼서 중간중간 2-30분 탔으면 좀 쉬었다가 2-30분 타고 이런 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뭐 장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렇게 왼쪽처럼 이 등받이에 엉덩이가 딱 닿을 정도로 깊이 앉으셔야 되고 바닥에 쪼그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활동들을 피하셔야 돼요. 이런 활동들이 제일 안 좋고 피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보호하는 자세를 말씀드릴 텐데 의자 생활, 식탁 생활, 침대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침대는 딱딱한 게 좋아요? 푹신한 게 좋아요? 엎드려서 자도 돼요? 나는 옆으로 자는 게 좋은데. 그리고 베개는 얕은 거 베라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힘들어 죽겠어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요. 침대는 내가 좋을 대로 하시면 돼요. 푹신하건 딱딱하건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푹신한 정도가 있으면 되고 높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 박스를 쌓아 올려서 그 위에 이불 놓고 자도 돼요. 그래서 높이가 있는 곳에 생활해야지 바닥 생활을 피하시라는 거예요. 바닥 생활을. 베개는 누워서 자는 자세는 엎드려서 자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자도 되고 옆으로 자는 게 좋으면 그렇게 주무셔도 다 상관없어요. 목 베개는 누워서 주무시는 분은 조금 얕은 베개를 목 뒤까지 쭉 밀어 넣어서 누우시는 게 좋고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어깨 높이를 딱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살짝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고개가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 높이에 딱 편안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베개는 2개 정도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옆으로 주무시고 싶을 때는 조금 높은 거, 그다음에 똑바로 눕고 싶을 때는 좀 낮은 거 이렇게 해서 주무시면은 목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이제 허리를 보호하는 스트레칭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게 코브라 자세예요. 코브라 자세.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팔꿈 어깨를 이렇게 올리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팔꿈치까지 이렇게 바닥에다 대고 상체를 세우는 게 2단계. 3단계는 이제 등을 완전히 올리는 거예요. 근데 3단계까지 이제 처음에 하려고 하면은 두두둑 소리 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했더니 오늘 담 걸려가지고 당신한테 또 물리치료 받으러 왔잖아 이렇게 하면서 또 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조금 힘드신 분들은 그만 진행을 하시고 2단계에서 버티다가 다시 돌아가고 2단계에서 버티다가 돌아가고 해가지고 차츰차츰 단계를 높이셔도 되고, 만약에 저러한 스트레칭을 하는데 허리만 뻐근하면 괜찮은데 엉치나 다리가 저리고 땡긴다 하면은 허리 신경을 눌리고 있는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 한번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은 거꾸리 운동. 싼 가격에 있는 헬스장 가셔도 이거는 다 있습니다. 거꾸리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은 아까 엎드려 다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사람들 창피하게 엎드려 다닐 필요가 없고, 이렇게 있으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위아래로 눌릴 거를 쫙 펴주면서 허리를 편안하게 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일시적인 거를 반복하면은 내 일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정성 들인 만큼 건강해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실 수 있으면은 또 오늘 가가지고 집에서 사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며칠 하다가 옷걸이로 변할 수가 있어요. 또 중고마트에다 팔고 옷 걸어놓고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꼭 혹시 구입을 하게 되시면은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이거 하면은 허리 건강 바로 좋아질 수 있어요. 요거 많이 하시면 좋고요. 다음은 이제 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목이 이제 약간 담 걸리고 뻐근하다, 안 좋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수는 두통으로 오기도 해요. 두통. 와가지고 뇌가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두통으로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목은 이렇게 이런 얼굴 있고 뒤통수가 있으면 이러한 형태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거북목인데 2010년대 이후로 거북목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스마트폰, 이제 연세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일할 때에도 고기 숙이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쉴 때에도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거북목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몸의 근육은 머리에서부터 어깨, 등이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하루 종일 걔네들이 과한 부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뒤통수, 옆에 관자놀이, 눈까지 침침해지는 두통을 주된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목 치료해드리면 100이면 90 이상 좋아집니다. 다 목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목에 대해서도 스트레칭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요렇게 지내는 거 피하셔야 되고, 침대에 걸터 누우셔가지고 저렇게 머리가 반쯤 나오게끔 내려놓고 20분, 30분 이거 쭉 놔두면 굉장히 피로감이 풀리고 편안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너무 과도하게 목을 빼가지고 얘가 툭 떨어지게끔 말고, 그거는 이제 내가 목이 어느 정도 뻐근한지 정도에 따라서 여기에 고개를 빼놓는 정도를 자기가 조절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팔저림이나 어깨저림이 나타난다, 그거는 목 디스크나 목에 협착증이 있는 거라서 병원에 한번 오셔서 신경 상태를 한번 봐야 돼요. 이제 협착이나 디스크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르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가운데 사진을 보면 얘가 이제 정상적인 허리예요. 뼈랑 뼈가 있고 여기에 디스크가 들어가 있어요. 노란색이 신경줄기인데 디스크는 간단해요. 요 안에만 있어야 될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에요. 디스크 탈출증. 우리가 이제 디스크가 있다 없다 하는데, 디스크는 우리 몸에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병이 생겼느냐 말았냐에 따라서 그냥 편하게 디스크가 있다 없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디스크는
원래 자리에 있어야 될 애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게 디스크예요. 협착증은 뭐냐? 협착증은 요 가운데 줄기로 신경이 가는데 요 노란색들이 자라나서 신경을 누르는데, 협착증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뭐냐면은 손가락을 봐보세요. 손가락을 봐보면은 어렸을 때는 곱고 예뻤던 내 손가락이 지금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있고 굵어져 있고 평생 쓰다 보니까 두꺼워지고 굵어지고 딱딱해져 있어요. 허리를 받쳐주고 있는 힘줄이나 인대가 내 몸을 평생 받쳐주느라 두꺼워지고 굵어지고 딱딱해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게 협착증이에요. 그러니까 협착증은 노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얼굴 피부도 좋은 거 이렇게 크림을 쓰거나 햇빛에 많이 안 나가고 그러면은 천천히 늙어가는 것처럼 허리 건강을 내가 지키고 잘 보호하면서 가면은 협착증이 천천히 생기는 거지 누구든지 다 생겨요. 결국에 100살, 200살 살면은. 근데 그거를 천천히 나이를 먹어가려면은 내가 허리 건강을 지키면은 협착은 천천히 진행할수록 만들 수 있다. 조금 증상도 다른데요. 협착은 이제 좀 걷다 보면 힘들어지고 주저앉게 되고 힘이 빠진다. 이러한 증상을 주로 호소하시면서 오시고, 디스크는 한 자리에 있어도 허리를 숙이거나 장시간 앉아있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디스크는 정적일 때에도 증상을 나타낸다면은 협착은 좀 걷다 보면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차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게 되면은 어떤 병원에서는 협착이라고, 어떤 병원에서는 디스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협착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협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증상을 만드는 거에 더 기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나간 것 같은데, 치료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시술, 수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좀 이제 고개 떨궈지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졸려요. 일단 졸려서, 왼쪽은 신경 치료예요. 우리가 요 관역에다가 맞춰야지만이 만약에 치료가 완결된다고 칩시다. 치료가 완결된다고 치면은 요 멀리에서 활을 한 30m 밖에서 쏴가지고 맞히는 게 주사 치료예요. 신경 주사 치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요렇게 딱 정중하게 맞는 애들도 있는데 요 주변에 흩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관역 중앙에 잘 맞추는 그런 이제 의사들을 찾아서 이제 환자분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어디 갔더니 나는 주사 한 방 맞았더니 좋아지더라. 어디 갔더니 뭐 한 3번 맞아도 효과가 없던데?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 관역에다가 이제 잘 맞추는 선생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시술은 뭐냐면은 여기 안에다가 그 앞에 관역 앞에 가가지고 그냥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정확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술은 그냥 그 옆에다 대고 내가 원하는 부위 앞에 가서 그냥 30m 앞을 걸어가가지고 그냥 그 앞에다가 꽝 찍어버리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 주사 치료에 비해서. 수술은 아예 저 관역을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찍을 것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게 수술이에요. 이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병을 아예 없애버리는 건 수술이고, 시술은 정확도가 높이는 거고, 주사 치료는 정확도가 조금 낮을 수가 있겠다. 이제 다음은 제가 이제 오늘 청렴 결기 대회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사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약간 마지막을 예쁘게 포장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사자 직업이 있는데,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것들이 다 사자가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판사나 검사는 일사자를 써요. 뭐 좌우 보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는 선비사자를 씁니다. 저희 의사는
스승사자를 써요. 그렇다는 얘기는 환자 진료하고 뭐 치료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진료실에 들어오면은 뭐 허리 꾸부정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할 거 없이 저희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내가 뭐 진료나 치료를 넘어서서 어떠한 사회에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책무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한 가지라도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마지막 장이에요. 최근에 이제 허리 골절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여자분의 남편이 써서 이제 편지를 주고 가셨어요, 저한테. 근데 상당히 명필이에요, 일단 글씨체가. 근데 위에서부터 보면은 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뭐 있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고 굉장히 이제 가슴을 때린 그 구절이 있습니다. 아내가 배움이 짧아 말을 어느 때는 선생님 귀에 거슬릴 때도 있겠으나 그의 본심은 아닙니다. 이 말 뜻은 뭐겠어요? 제가 귀에 거슬린 것처럼 제가 행동을 했다는 뜻이겠죠. 제가 항상 가서 친절하게 하고 뭐 성심성의껏 한 것처럼 보였으면은 그렇지 않았겠으나, 어느 경우에는 이제 나한테 모든 걸 이제 말하고 그러니까 제가 거슬린 것처럼 행동했던 게 이제 마음에 걸린 거야, 그분들도. 그래서 저렇게 주신 거 보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저한테 돈을 내고 치료를 받으러 오셨지만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제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항상 환자 한 분 한 분 오면은 그런 것들에 걸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서 행동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고요. 요건 마지막으로 좀 이게 행복하게 마무리 지어보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 이상 안성 성모병원에서 척추 진료하고 있는 김수연이었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척추를 10년 이상 젊게 만들어주시고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김수연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